마지막 문제 4번. 갑을 병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동업계약, 그런 그 질문 많이 나오죠. 네, 동업계약이라는 단어 뜨면 딱 조합, 합의 바로바로 떠올라야죠. 네, 사례집에서 많이 연습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이런 단어가 떠도 조합과 합의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거 보는 순간. 역시나 정과 건축공사도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네,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을 병이 보통 건설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죠. 네, 한 건설사에서 다 그 구역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과 이렇게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집행자인 갑이, 네, 조합의 경우에는 업무 집행자가 있죠. 그래가지고 갑이 이 을병을 대표해가지고 갑이 조합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A은행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대출 받은 거죠. 네, 개인적인 사유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으로부터 1억을 차용한 거는 갑이 대표로 차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갑은 이 갑을병, 이 지금 도급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조합을 구성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을 구성했고 그 재산의 소유 형태는 우리가 배우는 공유, 합유, 그 다음에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조합의 경우에는 합유다. 합유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지분, 그 개인적인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도 공유 지분은 기록을 하는 반면 그 합유 관계의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개개의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 셋이 합유 관계라는 것만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거는 이렇게 셋이서 지금 조합이니까 3,330만 원씩 3분의 1씩 쪼개서 이 빚을 갖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도급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수급체, 공동이행 방식을 따르는 공동수급체, 동업관계, 조합으로서 합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희 셋이서 다 이걸 불가분 채무로서 1억 원 전부를 각자가 다 부담한다.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 대금 채권을 취득한, 이제 도급을 했으니까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들이. 예, 제가 공사 도급을 정과 건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정의 도급인이란 얘기죠. 예, 정의 공사를 준 거예요. 그럼 갑을 병이 모여가지고 공동 수급체를 결성해서 그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도급에 따른 계약에 따른 이제 그 돈을 지급을 받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정에 대해서 공사를 마쳤으면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질 거고, 정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A 은행과의 관계가 있죠. A 은행으로부터는 이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금이 필요하니까 1억 원을 차용한 거고, 그럼 이제 A 은행한테는 대여금 채무가 있는 거고, 차용금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정한테는, 도급인한테는 공사 대금 채권을 갖는 거죠.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이 정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 대금을 취득한 갑을 병이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 이랬을 때 이거를 분할 채무로 볼 거냐. 예를 들면 공유 관계였으면은 뭐 지분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아니면은 지분이 다 동일하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해진 대로 이걸 나눠서 분할 채무로서 하겠지만, 이거는 조합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분 채무 1억 원 전부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진다. 전부가 조합으로서 전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 그거를 써주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거는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일단 조합은 민법 703조 조합에 의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 동업관계라고 보통 많이 나오죠. 민법 사례집에서 보면 동업관계라는 단어가 뜨면 조합 합의에 대한 논점 쓰는 거였고, 이렇게 양적합의 효력이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조합원의 합의로 한다. 조합은 합의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그대로 나오죠.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시간이 좀 된 판례지만 전원합의체는 언제든지 나온다라는 거. 네, 이거는 뭐 전원합의체는 뭐 정말 영원 불멸의, 네, 정말 중요한 판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저기 숙지해야 되는 판례죠. 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전원합치 판결에서 이게 나왔고, 이 대목만으로도 이따 여기까지 보는 순간 조합 합의에 대한 논점을 쓰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A 은행한테 돈을 빌렸으면은 이거를 뿜빠이를 해가지고 할래, 아니면은 통으로 움직여야 되는 분할 채무야 불가분 채무야, 그거 구분할 줄 아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사실 이거는 뭐 채권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뭐 참 뭐 그쵸 뭐 시험 범위를 딱 잘라 저기 하기 때문에 합의적으로 기속하는 것이고, 구성원 중 1인이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고 채권으로서 이렇게 해서 강제 집행 1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조합은 니네 셋이서 다 같이 피를 나눈 형제다. 도원결의 한 배를 탔습니다. 죽을 거면 다 같이 죽고 살 거면 다 같이 살고,
그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내용은 숙지를 해두면 되겠고, 발생한 채권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이제 그러나 해 가지고 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지금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가져올 거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 다수 의견 여기 앞에 부분 요걸 해가지고 공동이익 방식 이거는 조합 합의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공부하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2006년도 판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채무에 대한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돈을 빌리는 거는 업무 집행자, 업무 대표 집행사원이 그 대표자 갑이, 업무 집행자인 갑이 이거를 대출을 할 수 있죠. 차용을 할 수 있어요. 조합의 이름으로. 그리고 조합원들은 을과 병은 자기가 대출 받은 건 아니지만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조와 같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같이 진다. 갑을 병이.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만 잘라왔는데 원심의 판시대로 비록 이렇게 동업계약의 효력이 동업계약 나오죠. 조합 합의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 이렇게 권한이 없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었다면 결론은 이 업무 집행자 대표권을 인정을 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이거 계약을 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도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되고 나머지도 다 불가분 채무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로서는 그래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정가의 관계에서 도급인 수급인 관계에서 이 공동수급체를 결성함으로써 이 조합이 결성되고 합의의 관계로 이 재산 관계를 채권을 갖듯이, 그럼 반대로 채무에 대해서도 A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왔다면은 그 채무에 대해서도 반대로 이 합의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재산의 형태는 조합의 관계, 그 다음에 재산의 형태는 합의로서 공동 소유한다는 거. 공동 소유가 공유가 있고 합의가 있고 총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의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채권과 채무가 대응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기성과에 따른 뭐 이렇게 이해된다. 민법상 다수 당사자가 채무가치가 되는 경우에 다수 당사자에 대한 채권, 기본적으로 분할 채권이 원칙이죠. 금전 채권은 분할할 수 있으니까. 값어치를 금전의 가치를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채무가 원칙일 것인데, 원칙이긴 하지만 이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기로 도원 결의를 했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했기 때문에 니들끼리 그렇게 의사표시 채권 관계를 발생하게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것들을 다 비추어 봤을 때 너희 복수의 채무자 너희들은 불가분적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을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불가분 채무를 가져야 된다는 거. 법원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구별을 해라. 그 다음에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밀법 12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정 여하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불가분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합의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도, 은행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도 양쪽이 쌍방이 다 불가분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비록 그 A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는 갑 니 혼자서 했지만 갑을 병 너희 셋 모두 도원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분적 채무라는 거.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 문제 4번은. 공동으로 이렇게 한다면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이제 정한테서 최종적으로 도급 계약을 받으면 이제 얘네 셋이서 내부적으로는 지분을 나누겠죠. 근데 이제 그건 니들끼리 이제 나중에 내부적으로 해결될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분할 채무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례 전체 내용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확히 당연히 숙지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전원합의체도 아까 있었고,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이 경우에 조합 합의의 경우에 불가분 채무가 된다는 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불가분 채무라는 게 아니고, 이 조합 합의 이런 동업관계, 공동수급체 관계, 이렇게 결성이 된 도원 결의를 했던 이런 사안에서는 공사대금 채무가 분할 채무가 아니고 불가분 채무, 나눌 수 없는 채무라는 겁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 얘기입니다. 그 조합 합의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느냐, 공유와 뭐가 다른지, 그래서 합의의 그런 독특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가분 채무나 조합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 그래서 좋은 판례. 이거는 약술이라기보다 약간 사례 문제에 가까웠죠.